안녕하세요. 세무사 양소희입니다. 네, 드디어 새해가 밝았는데요. 너무 오랜만에 또 뵙는 것 같습니다. 네, 새해를 맞이해서 올해는 조금 더 세금적인 유용한 정보들을 공유할 예정이니까요.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이맘때쯤 직장인분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죠? 연말정산에 대해서 이번에 개정된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첫 번째로 연말정산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. 신용카드 소득 공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.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직장인분들의 총 급여액의 25%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소득 공제율을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는 15%, 그리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은 30%의 소득공제율을 적용을 해주는데요. 여기서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직장인 분들은 책을 샀다든지 또는 공연을 봤다든지 이런 비용 지출에 대해서 30%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특히나 이번에 개정이 된 사항인데요. 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직장인 분들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또 30%를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.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2019년 7월 1일 이후부터 지출한 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하니까요.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주의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은 기존에는 면세점에서 신용카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이 소득공제 적용이 제외되니까요. 이 부분도 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두 번째는 자녀 세액공제가 축소가 되었습니다. 기존에는 자녀가 20세 이하고 기본공제 대상자이면 명수대로 공제를 해줬습니다. 하지만 이번부터는 7세 미만의 자녀들은 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. 아무래도 7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 아동수당이 나라에서 지급이 되다 보니까 세액공제까지 하면 너무 과도한 혜택이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개정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. 다만 이 7세 미만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그 자녀가 일찍 학교에 들어갔다, 즉 취학 아동인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. 이 부분도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반면에 세액공제가 확대되는 부분도 있는데요. 바로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서 1년에 200만 원 한도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 앞으로 출산 1회당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.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러한 산후조리원 비용은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는데 거기서 조회가 가능하고요. 만약에 조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조리원에 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회사에다가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모든 분들이 다 받으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.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.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7천만 원, 그리고 사업소득자다라고 하면 1년에 6천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만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, 월세 사시는 분들은 집중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. 월세 세액 공제 요건이 완화가 되었습니다. 기존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, 즉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공제가 가능했는데요. 앞으로는 이 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이다라고 하면 가능해지니까요. 이 부분도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섯 번째,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기준이 확대가 되었는데요. 기존에는 매입 당시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에만 이 소득공제를 적용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인 주택도 가능하게 되었으니까요.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기부하시는 분들을 위한 세액공제 혜택이 더 커졌는데요. 기부금의 30%를 세액공제해주는 고액 기부금의 기준이 기존에는 2천만 원이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부터는 1,000만 원으로 그 범위가 확대가 되었습니다.
또한 기부금 세액공제 금액이 너무 커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한도 넘어가는 부분을 내년으로 넘겨서 내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2월 공제 제도가 기존에는 5년까지만 가능했다면 이제부터는 10년으로 2월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어 있으니까요. 기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꼭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의료비 세액공제 받으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. 실손의료보험으로 지급된 보험금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내가 사용한 의료비로 보지 않아서 세액공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내가 의료비를 쓴 내역을 보시고 그 중에서 실손의료보험으로 지급된 보험금이 있는 부분은 제외하시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니까요. 이 부분도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. 이 금액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? 네, 제가 쉽게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우선 홈택스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고요. 마이 홈택스라는 메뉴를 클릭하시고요. 그 중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결과 조회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내가 그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은 내역이 뜨니까요.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요.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? 개정된 세법 잘 챙기셔서 내가 받아야 되는 공제들이 누락된 건 없는지 또는 과다 공제를 받아서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을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로 뵙겠습니다. 안녕.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조금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.